의도치 않게 네. 오늘 아침 방송에 우리 이주 기자의 애플이 네, 그게 또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기엔 좀 크긴 해요. 또 커 심지어 커. 아니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거. 엉덩이가 커. 애플이 이렇게 쫙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요? 네. 엉덩이 크면 또 그것도 매력이 있지. 그게 매력이 있어. 남자도 엉덩이 커야 돼. 저는 약간 컴플렉스인데. 엉덩이 큰 게? 네. 와, 컴플렉스인데. 또 이렇게 어필하네. 엉덩이도 크다 이거죠? 자, 엉덩이도 크고 키도 크고 다 크죠? 네. 자, 머리는 빠져. 머리는 빠지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나이 들수록 사실 진짜 큰 엉덩이 부러워요, 남자들도 그죠? 그런가? 네, 엉덩이 작으면 좀 없어 보여 사람이. 이게 바지 입었는데 엉덩이 남잖아요. 네. 그럼 진짜 없어 보여. 엉덩이 그건 진짜 부러운 겁니다. 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감사. 자, 이조 인기가 오늘 아주 그냥 상한가입니다 오늘. 네, 한도 초과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좀 빠졌죠? 네, 그런데 나스닥은 플러스 0.23%인데요. 네. 소폭 오른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의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마이너스 0.24% 시작했고요. 오전에 낙폭을 좀 키우다가 오후에 반등 시도를 좀 해서 아랫꼬리 어떤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점으로부터 아랫꼬리가 길게 올라오면서 십자형으로 마감했어요. 보통 뭐 한 최근에 한 3일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 저점으로부터 반등 시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통 급락한 후에는 이런 형이 나오면은 이제 반등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한 3일 빠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가 매수가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S&P 500 지수가 지금 6,800포인트인데 지난 11월 셋째 주에 한번 빠졌었잖아요. 네. 11월에 빠졌었잖아요. 그 저점보다 한참 위에요. 지금 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직전 저점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유가가 55달러가 왔습니다. 이거 유가 또 폭락하면 또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요. 55달러요? 네, 뭐 유가가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있으면 좋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네. 아마 뭐 이게 급락을 하면 경기도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은 오펙이 증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수요 둔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너스가 소폭 하락했고요. 위안화도 소폭 하락 강세가 된 거죠. 엔화도 154.7엔, 155엔 아래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거는 위안화가 7.04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위안화 강세. 엔화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원화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외환 당국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조치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냥 이런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보통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위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는 환율이 외국인들의 거래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악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생각하면서 자, 이번 조정 후에 11월 조정 보였고 12월에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다시 저는 이제 3차 상승이 있을 거라고 시장은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그 힘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갈 거냐 이 환율에 되게 많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굉장히 세게 시장이 움직이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환율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89달러가 됐고요. 어제도 3%나 올랐습니다. 이 테슬라도 막판에 더 많이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요? 테슬라가 막판에 오른 이유. 오늘은 다른 뭐 얘기가 없는데. 그때 뉴스가. 이번 주가 옵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테슬라 콜에 엄청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러면서 종목 옵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네. 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오라클이 한 2%, 브로드콤이 0.44%, 그렇게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샌디스크는 한 3.6% 올랐고요. 서클인터넷은 전날에 10% 빠지고 오늘 10% 오르고, 아이온큐도 전날에 7.7% 빠지고 오늘 7.8% 오르고, 그래서 변동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이 올라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동시만기에 이번 주에 맞이하면서 기관들은 좀 매도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개인들 선호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주 반등 좀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반등했고요.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살짝 반등 시도 정도 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독특했죠. 네? 그 독특했다고요. 그 전날에 선방했잖아요. 네. 우리 정프로님 예측대로 그렇습니다. 선방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제 코스피가 2.24% 빠져서 3,999포인트, 코스닥 2.42%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한 1조 팔았고요. 기관들 팔았는데 왜 그렇게 팔았을까? 어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요. 삼성전자 1.9% 하락하고 SK하이닉스 4.3% 하락했습니다. 그 전날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정도에 마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 꼬리 달았고 양봉 만들었고 상당히 선방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고 삼성전자 덜 팔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 전날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폭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어제는 그냥 거의 전 섹터에 무차별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날은 왜 이렇게 우리 체감적으로 느껴지냐면요. 일단 외국인 매도가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좀 매수를 받쳐준다든지 할 때는 좀 괜찮아요. 일단 지수의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어제 보시면 투신이 2,380 운용사들이 2,385억 순 매도했고요. 사은펀드가 약 840억 정도 순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체감적으로 느끼는 개별 종목이 굉장히 험악한 날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막 때리는 날이에요. 막 던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은 우리 기관 투자가들의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에서 훨씬 더 주가 등락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제 거의 전 종목에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올라왔던 종목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11월 말과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을 때까지 소위 패시브나 아니면 올해 있었던 소위 클로징을 거의 대부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특히 변동성이 컸었고 변동성 크다는 게 이제 아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 변동성도 컸었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제가 볼 때 시장을 이렇게 저도 보고 있으니까 보면은 야 이거 기관 투자가들이 이게 마지막 수익률 제고 네. 야 이것도 마지막으로 수익률 더 극대화시키려고 굉장히 그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야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내려고 하는가?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막 던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이제 그런 영향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오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히 이제 환율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미국의 AI 관련 섹터에 매물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환율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수익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끌어올렸다가 또 수익률 났으니까 이익 났으니까 막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네. 전체 흐름보다는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어제 극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 이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와중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는 종목들. 네. 요걸 적어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매물로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뭐 여전히 뭐 단기거래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리스트를 지금 하는 게 리스팅을 하는 게 지금 적절한 게 아닌가 투자 전략에서는 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오랜만에 좀 올라가고 이거 낙폭과대예요 화장품 종목은요. 그리고 바이오 우주항공 자산가치주 이게 지금 지난주에 셌었잖아요. 네. 어제도 뭐 개별적으로 계속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신규 IPO 들어온 바이오 종목이 많아요. 뭐 얘네들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 지시 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정도였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 맵을 맞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로 정리돼야겠죠? 네? 오늘은 오른다면서요. 오늘 오르죠. 제 머리 보셨잖아요. 네. 헤어스타일. 계속해서 그렇게 매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제가 수 어제 없죠. 보니까 네. 이게 패시브나 아니면 시장의 추세적으로 매도 나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기분은 되게 언짢죠. 종목들이 막 떨어지니까. 네. 어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렇게 수익률 제고하면 실제로 수익률이 각 올라요? 그분들은. 자기네들 뭐 막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아주 대형 운영사도요. 전체 액티브는 소규모로 합니다. 대부분 네, 패시브로 하고요. 그리고 뭐 운영 규모가 보통 뭐 1,000억 이렇게 넘어가도 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 작은 데들 되게 많아요. 뭐 500억, 뭐 몇백억, 500억, 1,000억 이런 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수익률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해서 네네. 올리면은 그렇게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예, 이걸로 인해서 종목별 수급이 변화가 생긴다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BOA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월간 설문조사를 매월 하거든요. 제가 가끔 이걸 전해드리는데 시장 자신감, 시장에 대한 확신에 10점 만점에 7.4점으로 4년 내 최고. 경기가 연착륙 될 거냐 57%, 경착륙 우려가 있냐 3%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현금 비중이 3.3%라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해서 차트를 그린 거예요. 이 설문 가지고 차트를 그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7.4%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앞편으로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아마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사도 제가 보니까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연도에 시장이 오르고 언제쯤에 무슨 이유로 빠졌냐를 이렇게 여기 지금 써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갔고 그리고 고점은 어떤 시점에서 좀 빠졌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7.4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보시면은 한 8에서 9 가가지고는 다 꺾였잖아요. 이렇게요. 네. 지금 그런 심리 상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지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쪽으로. 그래서 고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심리가 여전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는 일단 기재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조선 3사의 환해지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가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장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후쯤에 원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보면은 시장 개입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올라오고 계속 그래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저도 많은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저도 몇 번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심리로 간 것 같아요. 심리로. 이제 뭔지는 다 알아 이제. 네. 상황은 다 알겠어. 근데 그 상황이 바뀌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 요게 지금 돼야 돼서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걱정 상당히 많이 하고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막 좀 많더라고요. 제목에는 그 기사 제목에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잖아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들 확대 뭐 검토 지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워딩에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그렇게 써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사를 저는 그냥 전해드려도 되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 예측되기 어렵지만 어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위한 투자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요걸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사야 되지 않겠냐. 네. 시장을 사면서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면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좀 더 비중을 높여도 되는 거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논란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논란이 있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저께 시장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 시장의 특징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조정을 좀 보이고 11월 17일인가 자꾸 7월이라고 그러네. 17일인가 그때부터 22일 동안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며칠간 있다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은 4,000포인트 위에 있었고 반은 아래에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등락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등락이.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적어오지 않았는데 4,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국내 개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4,000포인트 위에 가서 4,100포인트 되잖아요. 그럼 팔아요 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 부분 방향보다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지수 하락하고 남들이 다 팔고 있는데 사는 종목은 뭔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어제 국내에서 했지만 미디어 브리핑이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 직함은 모르겠지만 전무점서 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전망은 항상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네. 보는 겁니다. 내년에 원화 환율 1,380원 정도 전망한다. 정부가 수출업체, 연기금, 가계 등의 주체를 대상으로 여러 정책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이 내년에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달러 약세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내년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시작이 되고 또 MSCI 편입 추진이 하고 거버넌스 개선을 하고 반도체 이 확대 등으로 볼 때 코스피 시장이 신뢰가 형성되면서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화되실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뭐 그렇다 치고요. 요 뉴스에서 저의 팁은 뭐냐면 1,380원으로 전망해 이런 게 다 됐을 때 쉽지 않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불과 얼마 전에 1,347원인가를 봤어요. 네. 근데 1,380원? 그러면 이게 1,400원 아래에 떨어져서 상당 부분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생각하고요. 뭐 코스피는 한 5,000포인트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AI 설비 투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근데 선호 섹터를 반도체, 방산, 헬스케어, 전력기기, 원자력 요 정도 얘기를 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 좀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냐. 물가가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2027년 내후년에 가서 얘기하지 않겠냐. 요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연준이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여태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이거 물가가 오르는 왜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걱정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고 미국 얘기죠. 아니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면 27년 이후로 갈 거다. 예. 그렇게 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한번 좀 들어볼 만한 인사이트니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에 요구한 식품 농산물 수입 기준 완화해달라 그랬는데 안 할 거야. 영국이 그랬고요.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미국 IT 기업의 매출이 2%의 디지털 세타 이거 받지 마 그랬는데 우리 계속 받을 거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무역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네 니네. 그래서 영국과의 AI, 양자 컴퓨터, 원자력 등을 포함한 기술 번영 합의 중단할 거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 이 뉴스도 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고용보고서 발표됐습니다. 세부 내용에 보면 요번에 좀 데이터 왜곡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써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아주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될 정도의 흐름만 파악하기 위해서 요 정도 적어왔습니다. 경기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교육 및 헬스케어는 올라갔어요. 고용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다 부진했습니다.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가 191만 건인데 이거는 경기 침체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왜곡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4.6%, 21년 9월 후 최고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14% 정도 올랐어요.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폭이 이제 줄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면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 둔화로 인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나 연설을 보면 되게 우리가 생각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을 고용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용 얘기를 하면 고용이 둔화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GDP 성장률은 1.8에서 2.3%로 올린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중간중간 막 바뀌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은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관련 대국민 연설한다면서요. 그래서 내일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내년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지표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매일 어떤 이 데일리 방송 때문에 그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그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매도 의견이 나와요. 매도 의견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요즘 보세요. 매도 의견이 많아요. 미국 기업들에. 생각보다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 부분 걱정을 하거나 내년에 이 성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 존재에 있다라는 좀 정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말 보조금 혜택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게 종료된다고 해서 내년 그래서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뉴스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약했어요. 많이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섹터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의 뉴스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라클이 로이터발 뉴스인데요. AI 수주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매도 세력에 반격하고 있다.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못 느끼지만 미국은 풋옵션이 개별 종목의 풋옵션이 있고 공매도가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공매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공매도에 한번 걸려서 계속해서 너무 이제 심하게 타격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이라고 표현했지만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약 1,500달러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체결 내역을 아예 제출했습니다. 규제당국에 제출을 했고요. 11월까지의 총 누적 계약은 약 5,230억 달러이고 10%는 12개월 내에 매출로 반영됐고 나머지는 5년간 순차적 반영될 거다. 이렇게 이거 안 될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숫자로 아예 반박을 했는데요. 네. 이 반박에서도 당장은 뭐 1,500억 달러 규모를 새로 했고 10%는 매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향후 5년간이라고 하는데
5년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자사주 뭐 한 몇 프로 이렇게 막 사고 뭐 이러면 좀 더 효과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했는 모양이네. 지금 데이터 센터 막 지원. 여기 그 오라클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 아, 돈이 없으니까. 오라클은 지금 못하죠. 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CEO가 AI 기술의 초지능이 실제로 처음 활용될 분야는 의학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희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고 더 저렴하고 검사 횟수도 적고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그 피지컬 AI하고 그러니까 AI의 진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받는 게 뭐예요? 로봇. 그리고 로봇이 거의 제가 보면 완벽하지 않아도 적어도 한 3분의 1 반 정도만 구현이 돼도 곧바로 저는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봐요. 자율주행과 우주항공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섞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로봇이 제일 세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의료 AI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페이팔이 미국의 은행 설립 신청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페이팔이 신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연결된 뉴스라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비자가 서클과 협력해서 비자와 은행 간의 내부 정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아, 비자와 은행 간에.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비자 카드를 썼는데 우리가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는 건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은행하고 비자하고의 거래에서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제를 요거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은행과 예. 은행 간의 정산에서. 제일 좋은 거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이제 즉시 결제가 되겠죠. 즉시 결제 제일 좋은 거는 네. 즉시 결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위에 페이팔이 은행 설립 신청서 제출했다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은행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그러다 이게 허물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골드만삭스 제가 이 얘기 또 몇 차례 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가 5년 전인가에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IT 기업이다.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요번에 조직 개편 골드만삭스 조직 개편 보면은 IT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AI 네. 쪽으로 보지. 아예 자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금융시장이 미국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거는 그럼 무슨 상황이냐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와요. 결국 우리한테 오는데 그 오는 사이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을 뺏겨버립니다. 이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이 2027년까지 아이폰 라인업을 한 최소 7개 모델 정도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계속 투자한다는 뉴스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가 현대차와 협업해서 5.8억 달러에 투자해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은 58억 달러 투자로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내용은 현대제철이 50%, 현대차 아메리카 15%, 기아 아메리카 15%, 포스코 20%를 합작으로 제철소 건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의 니즈가 상당히 있었겠죠. 포스코도 들어가고 싶을 네.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어제 제가 얘기한 게 세 가지인가 있었죠. 광물, 예. 그리고 그 히토류 자서 네. 간다고 그거 간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철강도 가고, 그리고 변압기 관련된 것도 다 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얘기했고 잠깐 우리가 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프로님은 우리나라의 고용에 대해서 걱정을 좀 주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뉴스를 계속 보면서 사실 이게 단기간의 걱정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이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변화이지만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한쪽으로 너무 계속 가면 나중에 꼭 피해를 입거든요. 한쪽으로 계속 또 한쪽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이 막 부흥할 때 그냥 모두 다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또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얘기 잠깐 드리고 있고요. 9번 뉴스 되게 재밌습니다. 9번 10번 뉴스는요.
미국 스타트업 오버뷰 에너지에서 5km 상공에서 지상으로 전력 전송을 시연하는 걸 성공했다라고 해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요원한 기술 개발이라고 해요. 요원하다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거죠. 지구상공 36,000km 정지 궤도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여기서 모은 에너지를 적외선 레이저로 지상의 태양광 발전소로 전송하는 거를 지금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하나는 태양광 패널을 글로 실어 날리는 것도 이제 되게 비용이 어마하게 드는 거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태양광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게 보셨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원자력 개발해 갖고 원자력 에너지 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핵융합 발전소가 있는데 뭐하러 땅에서 이루고 있냐 말이죠. 지상에 가서 태양을 태양의 에너지 가지고 땅 우리로 보내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차에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으로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이 난 이 얘기를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봤는데 오늘 내가 가져온 이유는요. 내년 중반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하루 23시간 거래 구조로 변한다는 거예요. 거의 안 쉬고 하겠다 이거죠. 네. 네. 1시간 뭐 정리정도 하고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내일장 정도 준비해야 되니까. 모르겠는데. 와, 그럼 저희 방송하면서 계속 변하네요. 막 이거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이 나스닥이 쉬는 동안에 우리 증권사나 우리 금융회사가 뭐 서비스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의 동조화 내진 영향받는 게 실시간으로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전 세계 미국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건가 이러면. 그리고 뭐 이건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뭐랄까 당장 시장에 영향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뉴스는 이야기 안 드렸지만 우리 증권거래소도 시간을 늘린대잖아요. 네. 보셨죠? 네. 그 얼마나 늘려요? 지금 뭐예요? 장 전에 하는 거? 갑자기 왜 생각? 프리마켓.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예. 그럼 넥스트가 지금 그쪽으로 거래 많이 해요, 상당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그쪽이 시장이 자꾸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넥스트 시간이 아침 8시인가에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오후 전에 8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그 전부터 시작해서 오전 프리마켓 하고 그리고 끝나고도 그 이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야금야금 24시간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유 투자자도 좀 쉬자. 뭘 그렇게 오래? 예, 뒤에 있는 그림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림 두 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AI의 이 브랜드들이잖아요. 우리 국내 수능하고 일본 도쿄 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더니 얘네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검색 엔진 시장 마켓쉐어입니다. 야, 대단해요, 진짜. 시장 마켓쉐어가 1위가 구글이 90%가 넘고 2위가 빙이 4%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은 진짜 네. 또 크롬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 그건 진짜 독점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인터넷 접속하려면 익스플로러부터 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뭐 무슨 파이어폭스니 맞아요. 기억 새록새록 나네요. 네, 그 몇 개 있었는데 알타비스타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이면 뭐 이런 것도 쭉 나오다가 결국 이제 구글의 크롬 그다음에 구글 서치 이걸로 이제 시장이 완전히 또 재배치가 됐는데 언제까지 그럼 구글은 갈 거냐?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AI죠. 이제 AI죠. 네, 이제 AI. 그래서 걔네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될지 한번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기다림 침향의 또 하나의 매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기다림 침향 환 정관장 침향 환 침향 애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환이네요. 환입니다. 그죠? 예, 환. 이렇게 이제 침향환 선물 주시기 참 좋을 사이즈로 만들어 놨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고급스러운 요 종이 봉투까지 같이 이렇게 담아서 예, 이렇게 딱 주실 때 또 이 침향한 박스 밑에 돈 봉투 이렇게 같이 아 이거 정성이죠. 부모님께 정성. 그런 돈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돈. 용돈. 용돈 드려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딱 껴서 딱 드리면 부모님은 딱 위에 침향환 꺼내다가 딱 꺼내시고. 밑에 봉투 보시고 더 좋아하시겠죠. 네. 2배 더 좋아하시는 네, 침향환, 기다림 침향환. 네, 요게 이제 이 원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9단계 꼼꼼한 이력 관리를 통해서 정말 정관장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품질 관리도 아주 잘하고 그다음에 뭐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에게 딱 선물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좀 하신 게 아닌가. 확실히 믿을 만한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네. 오리지널 침향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원료인지를 아까 그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네. 믿을 만한 원료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유전자 분석이 완료된 오리지널 침향이다. 네. 요거는 예전에 그 정동남 씨인가 네. 그 점이 하나 이게 크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코로 이렇게 촛불 다 끄시던 분. 그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우리 침향환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네, 마인드 컨트롤, 마음 다스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물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네. 좋은 정관장 기다림 침향환이었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위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